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알아요의 부가티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대폭 전방위적으로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을 보면 큰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아직도 고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따라붙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 정도 규제 완화 대책이면 소유주분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거두어들입니다. 그런 현상이 발표한 당일에는 있었지만 서울 25구 같은 경우에 강북구 한 곳만 줄어들었고 나머지 24개 구는 도리어 늘었습니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했는데 오히려 매물이 늘고 있다?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규제 완화가 됐을 때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매물을 거두어들여서 예전 같으면 10에서 20% 정도 매물이 감소해야 하는데 지금은 안 줄고 도리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니까 호재가 있을 때 팔아야겠다는 수요가 늘어난 것 같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아직도 조금 다가서기는 부담된다고 판단되니까 수요자들이 못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금융사들의 위기, 건설사들의 위기를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나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던져도 결정적으로 고금리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쉽게 다가설 것 같은 환경이나 요인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살짝 반등 심리만 있지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고 만약 정부에서 2012년에 풀었던 강남 3구 규제까지도 푼다고 하면 그나마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사연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요. 2021년 초 경기도 동탄 신도시 아파트를 9억 원 주고 매수했습니다. 9억 중 4억은 제 돈으로 해결했고 나머지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2021년 초만 하더라도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서 이자 감당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자가 2배 이상 높아지면서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내랑 저랑 맞벌이하며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아무리 절약한다고 한들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 등등 고정 지출 비용과 높아진 이자로 지금 대출이자 4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집은 이미 내놓기는 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5억이나 받았냐고요? 네, 제 잘못 맞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는 유튜브 채널마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지 언론에서도 오른다고 하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선택이고 잘못인 거 알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파트 분양만 받았다면 2배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 뿐인데 아파트를 사지 않아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시점이었죠. 누구는 아파트를 사뒀다는 이유만으로 몇억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을 아무것도 사지 않은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파트만 사둬도 한 달에 1억씩 오른다는 언론 보도가 여기저기서 보도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영혼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들이다 보니 202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상승폭이 비이상할 정도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파트 가격이 1년도 되지 않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한 달에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2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문제는 바로 전셋값입니다. 한 주 만에 전셋값이 다시 하락폭을 키우며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84%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은 마이너스 1.11%, 수도권은 마이너스 1.16%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1월 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주에는 하락폭을 조금 줄였다가 이번 주 들어 오히려 낙폭이 커졌습니다. 올해 셋째 주까지 서울의 전셋값 누적 하락률은 마이너스 3.28%로 그야말로 일주일에 1%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원은 계약을 앞두고 학군 수요 등에 따른 문의는 조금 늘었지만 오랜 기간 매물이 쌓여 있거나 지역에 따라 입주 예정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전세 매물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여유가 있는 경우 아파트 매매는 집을 내놓고 기다릴 수 있지만 전세는 다릅니다. 자금 여유가 없어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 상당수는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결국 전셋값 호가를 크게 낮추거나 집을 파는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경매에 집을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전세 매물은 꾸준히 늘어 5만 5천 건이 쌓여 있습니다. 1년 전 전세 매물이 3만 1천 건대였던 걸 감안하면 77%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통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도 높은 전셋값 하락과 매물 적체는 당분간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년 초까지 서울 강남권에 1만 호가 넘는 입주 물량이 있어 특히 강남권 역전세난이 심각할 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35%로 지난주보다도 낙폭을 줄였지만 더욱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전셋값이 곧 매매가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